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영상에서 제가 리사 랜들에 대한 리사 랜들이 쓴 책에 대한 내용을 리뷰를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내용이 많은데 이제 그 책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이제 파트 중에 LHC 이제 대형 하드론 충돌기 그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예, 이제 일단은 LHC 이제 세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 파트만 이제 자기가 속한 파트에서만 이제 전문가지 사실 그 전체에 대한 내용은 다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로 맡아서 하는 파트 이외에 다른 어떤 뭐 가속기에 관한 내용이나 어떤 부품에 관해서는 다 모른단 말이에요, 개인이. 그래서 특히나 저같이 일반인들은 더 모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입자 가속기란 무엇이냐. 이제 입자 가속기가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더 나중에는 크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크게 만든 거야, 인간이 지금. 서로 양성자가 있으면 각 양성자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킨대요. 회전을 시켜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끔 이게 하는 그런 장소를 만든 거죠. 네, 세런이라는 단체가. 근데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보면 이게 하나의 이제 양성자가 100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닥치면 그 힘이 뭐 그냥 뭐 단순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대략 제곱근 형태로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힘이 100이면은 충돌을 하면 그 힘이 이제 100의 루트 100이면 뭐죠? 10이죠. 10의 힘으로만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에너지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E는 mc 스퀘어, E는 mc 제곱에 의해서 그만큼의 에너지에 비례해서만 이제 물질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날아간다는 거지. 근데 반대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서로 부딪히면 이제 잉여 에너지는 남지 않는다는 거야. 순수하게 그 충돌 에너지로서 이제 다양한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입자 가속기를 원형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었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은 그 회전시키는 어떤 그 입자를 어떤 입자를 해야 되느냐 봤을 때 뭐 전자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보면은 어쨌든 양성자라는 거에는 더 들어가게 되면 그 쿼크라는 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성자 바다라고 하거든요. 뭐 다른 책에서는 콩주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양성자라고 하면은 이 안에 다양한 입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뭐 업쿼크, 다운쿼크, 뭐 여러 가지. 근데 이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콩주머니가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게 터지면서 다양한 입자들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다른 책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콩주머니가 아니라 어떤
이 양성자라는 게 레고 블럭이라고 합시다. 레고 블럭이면 어느 정도 일정량 이제 그동안에 가동되어 왔던 이제 LHC 말고 뭐 다양한 가속기가 있었을 텐데, 그 정도 힘으로는 부닥쳤을 때 이 레고들은 그 레고 숫자대로만 날아갈 거 아니에요, 다양하게. 그쵸? 근데 이게 엄청나게 세게 이제 에너지를 충격을 가하면, 이제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레고가 만약에 10개 조각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세게 부닥쳐 보니까 사실은 이 양성자라는 어떤 큰 덩어리가, 레고 덩어리가 10개가 아니라 뭐 100개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세게 부닥쳐야 다양한 입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식의 설명은 없는데, 다른 책이나 양성자 바다로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결국은 뭐냐, 쿼크라는 거는 쿼크던 어떤 렙톤이라는 어떤 물질이던 그런 간에 이제 고에너지 상태에서는 이제 에너지가 작은 상태로 이게 붕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왜 불안정해서 없어지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빵 터져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의 물질이 생성이 되면 그게 다시 분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쿼크가 나타났다고 치면은, 부닥쳤을 때 이제 뭐 톱 쿼크, 보텀 쿼크가 생기면은, 톱 쿼크라는 놈이 이제 보텀 쿼크와 뭐 W 보선, 뭐 아니면은 그런 Z 보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점점 단계별로 이제 줄어든다는 거지.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이제 참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이제 그게 다시 업 쿼크, 다운 쿼크로 이제 순차적으로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안정된 상태의 쿼크가 남게 된다. 그런 식의 설명이 이제 표준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준 모형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입자들의 수는 다양한데, 사실상 순간적으로 이게 생겨서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게 더 많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거는 많이 없어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식의 설명은 많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이제 이해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양성자 안에 뭐 톱 쿼크, 보텀 쿼크, 참 쿼크, 그런 게 다양하게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붕괴가 되면서 결국은 제일 안정적인 어떤 저 에너지로서의 이제 업 쿼크와 다운 쿼크, 이렇게 해서 양성자가 형성이 되어 있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족이 길었는데, 예, 사실은 다양한 물질을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하를 가진 어떤 입자보다는 그냥 알짜 힘이 0인 그런 물질과 반물질을 충돌시켜서 그로 인한 에너지로서 다양한 물질을 형성하는 게 유리하긴 한데, 왜 현재는 양성자를 서로 충돌시키느냐, 그 이유는 이제 양성자 안에 이제 수많은 레고 블록으로 이제 만들어진 양성자를 부닥치기 때문에, 그로써 생기는 입자들의 다양성 때문에 현재는 양성자를 이용해서 충돌 실험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정된 상태에서 때리면 이게 힘이 제곱근으로 줄어들게 된다. 100의 힘이면 이제 루트 100, 이제 10의 힘으로만 이제 물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고, 서로 100의 힘으로 했으면 200의 어떤 에너지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이제 생성해낼 수 있다. 그 실험에서 예,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다음 내용이고 어쨌든 현재 우주론을 이제 보자면 급팽창이 맞다면 이제 암흑 에너지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 또는 어떤 암흑 물질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암흑 물질은 까만 물질이 아니라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있고 안정된 빛과 상호작용이 없어서 암흑 물질이라는 내용이고 이 LHC에서 발견할 수도 있다고는 해요. 발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윈프라는 물질이고 예, 현재 상태는 그렇고요. 제가 논문은 지금 몰라서 예, 현재 상태는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암흑 물질을 어떻게 찾느냐에 관한 거를 이제 실험에 관한 건 저는 사실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도 책을 다 봐야 되니까 유심히 봤는데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내용이긴 한데 되게 똑똑하더라고 사람들 역시나. 예, 극저온 검출기라고 해서 아주 매우 차가운 어떤 물질이 있으면 암흑 물질이 아무리 뭐 중성이고 어떤 빛과 상호작용이 없어도 그게 물질이라면 이거를 어떤 극저온 상태의 어떤 물질과 상호작용이 그나마 있다고 하면은 요놈이 어쨌든 에너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아주 미세한 에너지를 측정하게 된다면 이제 암흑 물질의 존재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테마를 잡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똑똑해. 네. 아니면은 제논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암흑 물질과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면 이제 섬광이 나타난다고 해요. 섬광을 이용해서 암흑 물질의 어떤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이 책이. 네, 흥미진진한 내용인데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그럼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고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전 영상에서 촉근 이론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좋은 이론이니까 라기보다는 더 홍보가 잘 된 이론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거지. 분명히 이 현재의 어떤 실험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어떤 더 괜찮은 이론도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치면은 굉장히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그 브라이언 그린이라는 사람이 어떤 위트 있고 엄청 아니면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래서 더 유명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촉근 이론을 신봉하는 어떤 사람들이 훨씬 더 다수가 많아서 다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촉근 이론이 대다수고 촉근 이론이 10이라면 이런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하나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모형을 갖고 있는 어떤 그냥 개인이라는 건데 이게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이지.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거와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유사과학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엄청 혐오하고 되게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지적 설계론이든 어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거잖아. 촉근 이론도 지금은 밝혀낼 수 없을 뿐더러
서로의 입장에서 보면 유사과학이라는 거야. 홀로그램 우주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학 유튜버들 중에 영상을 자주 보면은 그게 있어요. 저희가 어떤 매트릭스에 살고 있고 저희가 어떤 NPC다, 게임의 어떤 캐릭터일 뿐이고, 저희는 그거를 느낄 수도 없지만 현재 보면은 우리가 가상세계에 살고도 있다라고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자체도 단순한 추론일 뿐이지 사실 과학 채널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할 만한 내용은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이제 아무런 비판도 못 받고 그냥 왜 그러냐? 흥미롭잖아, 그죠? 흥미롭고 어떤 또 어떤 물리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비판을 교묘하게 벗어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유사과학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고. 근데 반대로 이번에 소개해드린 랜들이 가지고 있는 모형을 보면, 이거는 이제 현재 입자 가속기로 이제 밝혀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논문이 나와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방송도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런 건데, 이에 대한 제가 따로 어떤 다큐멘터리 영상을 본 것도 없고 따로 과학 채널에서 다룬 내용을 본 적이 없어. 외국 채널은 제가 모르겠어요. 있는데 제가 영어가 잘 안 돼서 근데 어쨌든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쓴 책이 한 2권이 있더라고요. 더 숨겨진 우주는 이제 알았고, 두 번째는 뭐 암흑물질과 공룡. 뭐 대충 찾아보니까 암흑물질에 의해서 어떻게 소행성이 어떻게 돼서 공룡이 멸종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의, 모르겠어요. 제가 책을 잘 봐야겠는데 대충 훑어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오해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2권의 책이 남았고, 리사 랜들 시리즈네요. 이제 닉네임 시리즈도 3-4권 됐었는데 리사 랜들 시리즈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진짜 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